안녕하세요. 구독해두면 언젠가 한 번은 도움이 되는 생계형TV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대 후반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어마어마한 재테크 방법이나 몇백 프로의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 방법 같은 걸 기대하시면 지금 뒤로 가기를 누르시는 게 맞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시작했었고 결혼을 했던 2011년,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남서쪽 경기도와 거의 맞닿아 있는 이 아파트를 샀었습니다. 지금이야 집값이 워낙에 올라서 비싸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당시에 3억 원 가량 하는 집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저로서는 이 3억이라는 돈이 당연히 어마무시하게 크게 느껴졌겠죠. 보기에도 느껴지시겠지만 일단 금수저는 아니죠. 그렇다고 투자를 엄청나게 성공했거나 로또에 당첨이 돼서 일확천금을 번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규제가 심하지 않아서 대출받고 전세 끼면 집을 사는 건 가능했습니다. 물론 집을 사면서 제가 이 집에 들어오진 못하고 4년간 전세를 줬죠. 처음에 2억 원 전세를 끼고 8천을 대출받아서 구매한 뒤에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3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3천만 원 정도의 제가 일하면서 번 돈과 와이프가 모아놨던 돈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세 사셨던 분들의 돈과 은행 돈이 들어갔던 거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하고 와이프한테도 미안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후회되는 한 가지는 당시에 3억 원짜리 지금의 아파트가 아니라 6억 원가량의 강남 근처의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라도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보면 첫 번째, 결혼을 빨리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 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차피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생각에 와이프도 동의를 했고 부모님도 결혼 후에 얼마간 같이 살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만 집을 사야 한다고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결혼이라는 이벤트 때문이었어요. 흔히들 어른들이 돈 모으려면 결혼을 일찍 해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꼰대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살아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허튼 곳에 돈을 쓸 겨를이 없어요. 이제 막 취업하는 분들 생각해보면 정말 대학생 때까지는 부모님 용돈으로 근근히 살다가 내가 버는 월급이 200, 300 이렇게 생기게 되면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소비 수준을 확 올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올라간 소비 수준을 낮추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결혼을 빨리 하면서 집을 샀다 보니까 소비 수준을 올릴 겨를이 없었어요. 취업하고 11개월 있다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자마자 빚이 2억 8천이 생겼죠. 이걸 어떻게든 빨리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중 8천은 매달 은행에 이자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내가 소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질 않았어요. 당시에는 이자율도 5% 정도 하던 시기라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었지만 월 이자로만 8천만 원에 대해서 30에서 4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대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면서라도 원금을 갚아나가기에 바빴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교통비, 핸드폰, 식비 포함해서 제가 썼던 돈이 월 3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해외여행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했고 지금 욜로를 외치는 분들 보기에는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살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주변의 사람들 누구도 집을 꼭 사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새 아파트로 골라서 이사하면서 살면 되지 굳이 뭐하러 집을 사? 하는 분위기였다 보니까 내가 집을 사고자 한다면 주담대 끼고 전세 끼고 하면 서울 어지간한 곳에 집을 사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당연히 규제도 전혀 심하지 않았죠. 지금이야 집을 사려면 LTV, DTI 등등의 규제도 굉장히 심해서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모아두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제가 샀던 방법대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영상을 보는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이제 집 사는 건 글렀네 라고 포기하시고 욜로 라이프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언젠가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완화될 거고 언젠가 또 한 번은 2011년 당시처럼 집을 뭐하러 사? 집값도 너무 올랐고 그냥 전세나 월세로 새 아파트 옮기면서 살면 되지 앞으로 집값은 계속해서 빠질 거야 라는 분위기는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가 왔을 때 내가 집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용기를 내서
집을 살 수 있는지가 문제지 자산 가격은 항상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분명 지금의 20대, 30대 분들에게 몇 번이고 기회는 올 겁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인 거지 기회가 안 오는 일은 없어요. 어차피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집을 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운이 한꺼번에 작용을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신 운이 있었고 정말 욜로 따위는 개나 줘버린 마인드로 와이프랑 둘이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그걸 와이프가 받아들여줬던 운이 작용을 했고 제가 결혼을 해서 집을 샀던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았고 규제가 심하지 않았던 것 역시도 운. 집을 산 이후에 꾸준히 자산 가격이 올라줬던 운까지 정말 많은 운들이 작용하면서 집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집을 살 때 강남에 사지 않았던 불운이 한 가지 작용했다면 작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은 이렇게 집을 샀던 내용을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저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실은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서울의 다른 곳의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서 이 집을 팔고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좀 슬픈 현실이지만 다행스럽다면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 가족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얻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만약 저 때 운 좋게 집을 사지 않았다면 미래 어느 시점에 내 집이라는 거를 사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의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내 집 그리고 내 자산을 형성할 기회는 계속해서 옵니다. 실은 지금도 그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못 잡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인생에 3번의 큰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살다 보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기회가 오는데 이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번에 오는 기회는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